제하!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께 정치화법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정치화법 과목은 다른 과목들보다 좀 실생활이랑 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잘 배워두면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투입 산출 모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요구, 지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나 집단에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바 같은 거를 청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투입을 시키냐면 정책결정기구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정책결정기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이 정책결정기구에서는 받은 이 요구와 지지들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정책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 집행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산출이 되면은 이제 정치 주체들에게 다시 다이게 되겠죠? 근데 이 산출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환류라고 해가지고 일명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환류. 요거는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부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고쳐주세요 하고 재투입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입 산출 모형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의 요구 지지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정책 결정기구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책으로 형성 조정 집행이 되는 산출 과정 여기 있죠? 여기가 디귿, 여기 기역, 여기 니은. 근데 모두가 만족하는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환류, 평가나 재투입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부는 기역에 해당한다. 아까 기역이 어디였죠? 정책결정기구였죠? 그래서 입법부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왜 틀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과 달리 개인은 니은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요 투입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집단과 개인 모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뭐 청원이라든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디귿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산출되는 거는 정책결정기구에서 하는 일이지 시민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법 청원 활동은 요 투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은 리을에 참여할 수 없다. 이 환류 과정에서는 정치 주체에는 뭐 언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 뭐 시민단체 전부 다 정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 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요거는 전부 정치 외적 요소인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수능 특강 그 페이지 60쪽을 보면은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치 외적 요소로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치 외적 요소들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 글을 읽고 ABC를 추론을 한 다음에 이 보기를 보고 옳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여기 각각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요거의 목적을 좀 살펴보고 할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집단을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그 다음에 이익집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설립이 된 겁니다. 여기서 특수이익은 사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랑 좀 다르죠, 시민단체랑. 그 다음에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각각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A와 B는 C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웠다. 먼저 A에 대한 힌트는 여기 보면 공익적 보도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을 옹호했다 돼 있죠. 뭔가 공익적이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A는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방송업계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B는 방송업계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요 수익 증대라는 것 자체가 특수한 이익, 즉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B는 이익 집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C는 보시면 대립적 주장을 검토해서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유권자의 지지 획득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공약을 내는 그런 그 정치 참여 집단은 아까 말했듯이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고요. 그럼 보기로 가서 옳은 설명을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A는 B와 달리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이랑 달리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전부 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와 달리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은 제껴주고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당은 A, 시민단체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아까 설립 목표에서 정권 획득이라고 했죠, 정당이.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B는 모두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시민단체랑 이익집단이 보면은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의정치라는 게 정치를 대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대표를 뽑아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죠.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고요. 마지막 리을로 넘어가 보면은 정당은 얘네랑 달리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얘네 전부 다 정치사회화 기능이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정치사회화 기능이 뭐냐면은 이것도 수특에 나와 있는데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그리고 태도 이런 문화들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치사회화, 그러니까 정치를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부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틀려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니은 디귿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점짜리고요. 문제 배점도 높고 그래서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 18세는 평소 갖고 싶었던 고가의 컴퓨터를 매수하는 계약을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병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체결을 하고 갑은 지부로 돌아오는 길에 요 정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자신의 용돈으로 시집을 샀습니다. 지금 갑은 18세죠? 18세면 미성년자가 됩니다. 이거는 미성년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법에서는 요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뭐지? 하면은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법률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행위 능력은. 근데 그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그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가 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미성년자들이에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못하는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못 얻은 경우, 얻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못 얻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렇게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동의를 받았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못하지만 동의를 받았으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취소 가능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취소 가능한 게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고 한번 문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갑은 두 사람이랑 계약을 맺었죠? 병이라는 사람이랑 정이라는 사람. 근데 이제 1번 선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법정 대리인, 요 미성년자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지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못 받았을 때는 취소 가능하다. 근데 그 취소 가능한 거는 미성년자 본인이 해도 된다. 그래서 동의 없이 그냥 본인이 취소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을은 갑의 동의가 없어도 정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과의 계약은 아까 병과의 경우랑은 조금 달라요. 요 정과한 계약을 보면은 자신의 용돈으로 샀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아까 법률행위를 못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 경우는 자기 용돈 쓸 때 부모님 허락 받을 필요 없잖아요. 용돈 처분할 때 그리고 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할 때 이런 경우 특히 용돈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갑의 동의가 없어도 정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취소할 수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이거는 갑이 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미성년자랑 계약한 그 판매자를 조금 보호해주는 경우인데 요 판매자를 보호해줄 때는 요거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는 게 판매자에게 있어요. 확답을 촉구할 권리. 지금 어떻게 취소하실 건가요? 이렇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이 판매자에게 있는데 요거는 미성년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말 좀 해주세요 하는 건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 대리인한테 확답을 촉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지고요.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자기가 위조한 거예요. 그걸로 병과의 계약을 체결해도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속임수, 위조, 그리고 도장을 자기가 찍었다. 이런 경우들에는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속이거나 위조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때 주어지는 취소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취소권을 배제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속임수로 동의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5번이 답이 되겠는데 5번을 보면은 갑이 병과의 계약 당시에 법률상 혼인한 상태라면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법률상 혼인한 상태. 이제 미성년자도 18세가 되면은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법률상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상 혼인을 했으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후에는 성년의제라는 것을 통해서
민법에서는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라면. 그래서 혼인을 한 상태라면 성년 의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치화법이 제가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한 3문제 정도만 추려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열심히 해서 우리 내신 선택 과목인 학생들은 좀 더 점수를 잘 받으시고 또 수능 사탐 과목으로 선택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